알쏭달쏭 법률 예솔노를 통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생활 법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쏭달쏭 예솔노, 오늘은요, 출생신고 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한자도 있다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OX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예,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어요. 그럼 없는 한자도 그 출생신고시에 못 쓰는 한자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오늘은 인터넷에 올라온 짧은 사연을 한번 예를 들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정말 사연이 재밌더라고요. 얼마 전에 예쁜 딸을 낳았는데 남편이 장명을 배운 큰아버지께 지어온 이름이 오리였다고 합니다. 오리.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남편의 태도는 진지했고 시댁에서는 무조건 오리라는 이름으로 지어야 한다라고 해서 친정에서는 말리고 있는 상황이시래요. 근데 이제 출생신고도 얼마 남지 않아서 고민이다라는 사연이었는데, 먼저 송 변호사님, 이 출생신고 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네, 출생신고는 아기가 태어난 지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경과하면 미신고 기간에 따라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생신고는 전국 가족관계 등록과서 및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요. 네. 출생신고서 원본, 출생증명서 원본, 신분증 등을 구비해서 가셔야 합니다. 한번 사실 이름을 짓다 보면은 좀 번복하게 번거로워지니까 저도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생각보다 과태료가 얼마 안 돼서 그냥 조금이라도 내고 좀 더 기다려볼까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아이 이름에 사용할 수 없는 한자가 있다. 두 분 모두 O를 들어주셨는데 어떤 한자를 그러면 이름에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예, 일단 뭐 앞서 말씀 주신 사례를 예로 들면 사실 아이 이름을 뭐 오리라고 짓는다고 해서 뭘 어떻게 짓든 법적으로 문제는 되진 않아요. 예. 다만 향후 아이의 복지를 위해서 놀림도 받게 되고 하는데 해서 지양해야 될 행위인 거죠. 예. 다만 이제 한자의 경우에 좀 달라요. 자녀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이용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는 예. 가늠할 간, 귀신 귀자, 예. 그리고 종로, 노비할 때 노자 등 아주 부정적이거나 사람 이름에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한자의 경우 출생신고 수리가 거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사전에 거부를 해주는 게 좋을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혹시나 또 맞습니다. 이름에 네, 네, 또 이런 뜻이 들어가면 안 좋으니까. 그런가 하면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한 이름이 15자였나 되게 긴 사람을 봤거든요. 이름의 글자 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긴 이름도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귀한 외국인이 본국에서의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을 제외한 글자가 5글자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어렵습니다. 예.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주는 공식적인 호칭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정체성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한 을 일으키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 오리라는 이름을 예로 들었을 때 예. 사용 불가 한자가 속한 것도 아니고 너무 길지도 않아서 실제로 출생신고를 진행한다면 반려될 확률은 극히 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도 그러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족 간의 의견을 정 좁힐 수 없다 이러면 이제 추후에 개명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맞습니다. 만약 아이가 어쩔 수 없이 오리로 불려야 한다면 예. 성장 후에 개명 신청을 하는 게 가장 나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개명은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좀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예. 오늘날에는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거의 90% 이상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반려되는 10%의 경우는 좀 이상한 경우에요. 이상한 이름으로 개명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제 개명이 허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런 사실 숨기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 그래서 법원은 이름을 바꿀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개명을 허락합니다. 다만 이제 이름이 너무 이상하거나 놀림을 많이 받아서 바꾸겠다는 게 대다수고요. 판례는 개명 이유가 개인적인 평가 또는 판단에서 나왔다고 해도 일시적인 생각이 아니라 신중한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름은 바꿀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나마 예. 다행인 게 예전보다는 훨씬 개명이 네, 쉬워졌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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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미성년자도 개명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미성년자도 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 대리인이 신청하는 일이 많지만 의사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라면 자신의 개명 허가를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본인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개명 허가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에게 개명 허가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의 압력도 없이 정말 스스로 개명을 원해서 신청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신청은 스스로 하더라도 부모 모두의 서명을 받아야 되고 만약 부모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개명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뿐인데요. 그래서 만 19세 이상이 되면 성인은 이제 부모의 동의 없이 개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너무 특이하고 예. 별난 이름은 이제 간접적으로 아동의 학대에 해당할 수도 있거든요. 예, 정서적으로 그 이름으로 계속 불리는 부분이. 그래서 누구든지 아동에게 그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은 좀 곤란하게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일은 아니지만 뉴질랜드에서 뭐 탈룰라는 하와이에 훌라춤을 춘다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가 예, 예.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개명 허가를 받아낸 사례도 존재합니다. 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 어쨌든 뭐 신청은 가능하지만 미성년자도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된다는 네. 결론이네요. 그 만약에 부부간에 우리 오리의 부모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경우 어느 일방이 혼자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 몰래 아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출생 신고를 해버린다거나, 예, 일단은 뭐 친모나 친부 동의 없이 출생 신고를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친자인 이상 친부가 이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하지도 못하고요. 예. 다만 일반적으로 혼인 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 예,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또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이름은 누군가로부터 평생 불리게 되잖아요. 개명이 아무리 쉬워졌다 하더라도 그만큼 신중하게 좀 지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법률상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